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목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고3 재학생, 예비 재학생들이 해당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에 따라서, 내신이 아주 좋은데 재수하는 경우, 그죠? 수능 최저 못 맞춘 경우, 이런 학생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고3 재학생이 해당되고, 일부 재수생이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 뭐냐? 당연히 교과 성적만 선발합니다. 그죠?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원서 쓸 때요. 교과라고 쓴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을 쓴 전형이 있는데 정말 교과 전형은 그 뭐죠? 엑셀이라는 무슨 그 계산식에서 그냥 추르륵 넣어서 2등급, 1등급, 3등급이면 평균 내서 따집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죠? 더 이상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1학년 때 잘하든 3학년 때 못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런 학생들, 퍼펙트하게 계산해 봤을 때 2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교과 전형을 노려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학생이 아니고 내가 지역 자사고다, 특목고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교과 전형 쪽으로는 조금 모자라도 종합 전형으로는 약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수성과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언급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독서활동에 많이 녹아서 쓰게 되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관적 평가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게 아무리 주관적 평가라고 해도 점수화되어서 앞학생과 뒤학생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당장의 평균 내신 이것보다는 내 앞에 내 선배님들, 내 학교의 선배님들이 어느 내신, 어느 정도의 스펙 가지고서 해당되게 들어갔느냐를 가장 잘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모든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저는 특히 학생부 종합평가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듭니다. 학생 고등학교 어디냐? 이걸 먼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통문고면 외고면 서울권외고냐 지방권외고냐? 과학고면 서울권이냐 지방권이냐를 구분해야 되고요. 같은 서울권에서도 무슨 애고냐를 구분해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신대에서 A 학교, B 학교 합격했는지를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됩니다. 저희가 어떨 때는요, 이 오립이라든지 뭐 수만이라든지 여러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출처 없는 아니면 출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무슨 뭐 특목고인데 내신 2.5로 가지고 어느 학교 갔어요. 이 정보는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소속된 학교의 선배들 성적이 중요한 것이지 3.5가 되든 4.5가 되든 4.5가 또 연대 고대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계산은 자기 선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일반적인 정보를 모으실 것이 아니라 일반고에서 서울 지역 강남권 일반고 기준대로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제 일부에서 인도 대표님께서 이제 서울 지역 일반고에서 뭐 서울대 많이 갔다 이게 나왔는데요. 정말 서울대 일반전형 의예과,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 선발 인원을 학교별로 보다 보면요. 의외로 서울 강남권 학교에서 많이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일반고도 좀 다르게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야 뭐 대학에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겠지만 제가 꼭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뭐 다른 학교 평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속한 학교에서 몇 점대 내신이 어디 갔느냐, 어느 정도 스펙이 어디 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이 정보를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계셨다가 내가 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걸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은 아마 맞춤형 제안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직 관련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한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정말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내신도 중요하고요. 내가 내신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앞에 김현철 소장께서도 자기소개서 딱 읽어봤는데 정말 훌륭하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글 읽다 보면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잘 쓴 글이 있습니다. 정말 역경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 저만 감동받습니까? 다 감동받죠? 근데 그 학생이 실제 그랬느냐?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정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스토리는 중요합니다. 스토리는. 그 글을 잘 만들어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신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명이 되면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교과 관련 활동도 교과 전형은 냉정하게
평균에서 따지지만 이거를 성적 가중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적 가중치. 자, 연대 특기자 전형을 쓸 때요. 인문학 인재하고 사회과학 인재하고 보는 과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문학 인재는 뭐죠?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우수 학생을 뽑는 식으로 지원 자격이 나와 있고요. 연세대 사회과학 인재는 수학, 뭐죠? 그 영어하고 다른 과목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시면요. 의외로 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중치가 또 과목별로 다를 수 있다. 내가 예를 들면 경영대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학종으로 지원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수학 성적이 나빠요. 제가 경영대 교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잘 안 뽑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 경상계열은 수학이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어문계열입니다. 어문계열은 수학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중시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판자 입장, 심사자 입장에서 쓰게 되면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원서 컨설팅 하냐면 학생이 가고 싶은 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쭉 스펙이라든지 교과 내신을 받아본 다음에 너는 수학 성적이 우수하니까 경상계열도 괜찮고 너는 뭐가 좋으니까 이과가 괜찮고 이렇게 보는 것도 역전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죠. 선발 대학 입장도 고려해줘라. 저 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봤잖아요. 다들 좋은 과, 인기 좋은 과만 다 씁니다. 경쟁률 막 터지죠. 거기서 어차피 누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느 과는 인기도 없고 비선호하다 보니까 덜 씁니다. 간판은 좋은 대학인데. 근데 저희가 어떤 입장에서 쓰게 되면요. 대학이라는 곳이 합격이 중요하다고 고려했을 때는 다 몰리는 과만 쓰다 보면은 선발대학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논술 전형 쓸 때도 어떤 말씀 드리냐면 연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하는 균형이 굉장히 셉니다. 그죠? 인문계는 4개 영역 등급가 6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4개 영역 등급가 6이 경영대도 적용되고 생활과학대도 적용되고 문사철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같은 대학 학과 입장에서 높은 학과는 당연히 경쟁률이 더 치열할 거고요. 낮은 학과는 그만큼 더 경쟁률이 치열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합격을 우선시해서 고려한다고 하면 의외로 수능 최저 기준에서도 좀 더 경쟁률이 약할 수 있는데, 지원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서울대 간판을 딸 때 서울대 문과에서 간호대 교차 지원해서 서울대를 합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시시한과라고 해서 또는 이제 스펙 쌓기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덜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과는. 이런 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경쟁은 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학과 학과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입장에서? 선발 대학 입장도 고려해줘라. 선발 대학.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A과도 좋은 학생 오면 좋고 Z과도 좋은 학생 오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한 군데로 다 몰리게 되면 무수한 학생들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발자 입장을 고려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원서를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